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첫 번째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 줄 알았는데 다시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나온 속보 같이 더블 체크해 보고요. 먼저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미국에 1,000억 달러, 약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에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애플의 투자 소식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자, 이번 발표는 애플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미국 내로 가져오고 미국 안에서 애플 제품의 주요 부품들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업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받았던 애플인데 이러한 행보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품목별 관세를 2주 내에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어떤 품목인지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구체화된 건데요.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발표한 애플일까요? 반도체 관세 영향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그 가운데서 미국에 특히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는지 잠시 뒤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시죠. 자, 사진에 나란히 위치해 있는 원전, 바로 고리원전 3, 4호기입니다. 1985년부터 전력을 생산해온 고리원전 4호기의 운영 허가 기간이 이제 40년에 도달하면서 어제 오후부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 수요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이처럼 설계 수명이 다하더라도 10년간은 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랑 또 3호기랑 마찬가지로 4호기 역시 추가 운영을 위한 심사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특히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앞선 문 정부와 다르게 원전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사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들의 운영 연장 승인 여부가 이번 정부의 원전 정책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플러스 한전 기술과 한전 KPS 실적도 앞두고 있는 만큼 승인 여부를 계기로 주가에 탄력이 더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볼까요? 자, 한미 간 협상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조선주. 그런데 외국인은 돌연 우리 조선주에서 발을 빼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미 협상이 발표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HD 한국조선해양을 47억 원 정도 순매도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기간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매수한 반면 빅3 가운데 유일하게 HD 한국조선해양만 매도 우위를 보인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대차 거래 잔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공매도 비중도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유독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신영증권은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물량을 덜어내긴 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흐름과 비교하면 현재 규모는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라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을 주가 하락의 신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시그널들과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조선주들 흐름 더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상 이지은 대표,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목요일이 이렇게 잠잠한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목요일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목요일마다 이슈가 쏟아집니다. 네. 그렇죠. 예, 뭐 하나하나씩 빠르게 다 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가장 핵심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정책 모멘텀과 수급, MSCI 분기 리뷰를 보자. 예, 오늘 분기 리뷰가 있는 날이죠. 네,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8월에 교체될 종목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아마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8월 27일 날 장 마감 후에 MSCI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러는데 편입되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번에는 그 증권가에서는 LIG 넥스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종목을 편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편입이 될 때 보통은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편입 시기까지 주가가 서서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요. 그 이후에는 편입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펀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꾸준하게 매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더 우상향하겠죠.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되는 이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MSCI 관련해서 편출되거나 편입되는 후보군들에 대한 수급 변동성은 좀 주의하자라는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이에 맞서는 키워드, 수급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정책 모멘텀 어떤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지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시장이 많이 출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금요일 날 충격파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장중에도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는 외국인 수급까지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선택하고 굉장히 많은 큰 매수세를 그동안 이어왔던 부분들은 증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유입되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규모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일관성이라던가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IB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약간은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찐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안정된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8월 5일자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 쪽은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8월 5일에서 11일 사이에 좀 뭔가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오늘도, 그러니까 장중에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물론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이 외국인 수급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도 역시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한이나 데드라인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만큼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어떤 단단한 중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것들 다 힌트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새벽에 상당히 뉴스거리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애플과 트럼프인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반도체 관세를 결국 100%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뭐 2주 안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켰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뭐 지금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반도체는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자국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도 단행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좀 예측할 수 없는 이미지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더 지켜볼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스타게이트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의 역할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오히려 어저께도 그렇고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적인 부분들, 기술력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 관련돼서 오늘 급하게 나온 소식인데 애플이 차세대 칩을 미국의 파운드리 삼성의 공장에서 생산한다라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에서도 앞으로 이미 테슬라 쪽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왔는데 애플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파운드리 쪽으로의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쪽은 오히려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투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든 한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지만 혹시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 AI 시장이 커져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들, 물론 마이크론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기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마이크론 기술력으로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의 칩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 또한 파운드리겠죠. 네. 그러면은 지난번 테슬라 투자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 파운드리 관련한 장비가 아니죠. 소재나 부품주들 다시 한번 힘을 받을까요?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또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혹시 보시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최근에 근데 모습들을 보면 그때 한동안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탄력도는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테슬라라든지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여전히 좀 탄력 있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그때 디자인하우스 쪽의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쪽 종목군들도 탄력적인 모습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하나의 약간 테마주처럼 묶여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같이 좀 군집성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의 그들의 공장에서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반도체 관세에 대한 압력을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는 숨통을 튼 게 지금 같이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숨구멍을 좀 찾아봤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사실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건 애플의 투자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000억 달러, 약 14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애플과 관련된 그 안에서 미국의 공장을 둔 기업이라면 충분히 우리나라인데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원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1,000억 달러, 1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다시 하겠다 해서 총 투자 금액이 6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부에 사실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조립을 해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이 많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 그 관세 부과 이슈가 나올 때 애플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직접 애플이 발표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했죠. 어제 내용의 요지는 미국으로 다시 공장이 복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애플이 이제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이 내년 하반기 때부터 최초로 이제 폴더블 4를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애플에 납품되고 있는 기업 중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목들 중에서는 이미 이제 반응을 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반사 이익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차피 내년 하반기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부터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품 관련주들 뭐 지금 다른 종목들도 힌지나 다른 관련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장을 이제 실제로 가동하기 전에 설비들은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충분히 폴더블 관련해서 특히나 다시 한번 상승이 올 수 있다.
모처럼 호재가 많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잘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인데요. 40년 기한이 만기된 고리 원전 4호기가 어제부로 가동을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게끔 지금 정부가 요청을 해서 원안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4호기뿐만 아니라 2, 3호기도 포함이 됐죠. 이번 원전 정책의 가늠자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조 자체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조방원이라고 이제 불리우면서 조선과 방산의 종목들은 최근에도 좀 좋은 모습 보였지만 원전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살짝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해외 시장에서의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유럽 쪽도 그렇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가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스탠스를 국가 차원에서 바꾼다라는 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오늘 고리 4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AI 시장의 도래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 원전에 대한 이런 니즈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또 하반기 입찰을 통해서 만약에 입찰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그렇고 어저께 다시 한번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치고 추세 자체를 좀 돌려주는 명확히 돌려주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왔던 걸 봤을 때는 이 뉴스에 따라서 시장은 큰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는 하루가 멀다 하게 또 뉴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받쳐주고 있는 만큼 아마 오늘도 이 뉴스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런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원전주들은 보유하신 분들 그냥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가 다시 돌려졌다라는 부분들이 체크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열어두셔도 하반기에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금 한전기술, 한전 KPS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의 실적도 기대해볼 만할까요? 만약에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 실적주로는 사실 크게 엄청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앞으로 기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쪽으로 맞춰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현대차와 관련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GM과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호재성 이슈로 보입니다. 주가의 오늘 향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다음 기사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선인데요. 조선주는 마스카 프로젝트 이후로도 계속 호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수급을 좀 들여다봤더니 얘기가 다른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HD 한국조선해양. 왜 여기만 이렇게 유독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수급 이탈을 돋보이는 걸까요? KCC가 투자한 금액이 비용이 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EB 전환사채로 교환사채로 발행을 해서 한 200만 주를 발행을 했는데 보통 발행을 하면은 주가 하락을 대비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원래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KCC가 해야 될 일을 외국인이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한 50억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47억인가요? 그 정도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제가 나오네 47억 정도 순매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해지 물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기본적으로 지금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신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용 때문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EB나
교환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보통 발행한 주체가 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선주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량의 지금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필리조선소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도크가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못 쓰고 있지만 하나는 직접적으로 바로 그 도크에서 배를 인수할 수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국방부에서 있는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그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오스탈 같은 호주에 있는 오스탈도 인수하려고 지금 지분을 9% 갖고 있고 9.9%죠. 그리고 나머지 9.9%까지 해서 총 20%를 인수를 하면은 이게 다 인수가 되는데 호주 정부에서도 약간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이미 오스탈에 대한 인수의 건을 인정을 했고 호주 정부도 어제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인수권에 대해서 약간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스탈도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또 MRO를 첫 한 대를 또 체결했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7억 매도는 해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지금 미국의 GM과 차량을 같이 개발하기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GM의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부품사들한테도 호재일 것 같아요. 뭐 떠오르는 기업은 SL 뭐 이런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특히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면 상당히 메리트일 것 같아요. 네, 이 두 기업은 지난해 한 9월 달 정도에 이제 협업을 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GM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워낙 하이브리드 쪽으로 강자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수혜를 받고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또 받고 양사가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앞으로 도모를 하겠다라고 지난해 9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 5종을 만들어서 지금 북미와 중남미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 80만 대의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두 기업이 협력하면서 타계에 나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양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차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남미 쪽에 맞는 차량을 만들고 또 북미 시장을 타겟할 수 있는 시장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좀 차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달에 이미 GM과의 협력 소식에 주가가 한 차례 좀 탄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어쨌든 행보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MOU를 지나서 진짜 움직임으로 간다? 이거는 주가의 탄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요즘에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관세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과의 비교를 하면서 원래 0%였던 관세가 15%로 가는 부분, 일본과 유럽은 2.5에서 가는 부분이라서 이 비교에 대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질까 봐 우려하는 시장의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대차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사의 모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부분, 또 미국의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좀 지켜보실 필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랑 부품주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섹터 점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는요. 2차 전지와 중국 수혜주입니다. 어제 정부가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추석 연휴랑 국경절이 겹치면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받았습니다. 여행, 항공, 면세, 시술까지도 심지어 매기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찐 수혜는 어디로 보세요? 저는 이제 카지노 쪽 보고 있는데요. 카지노. 어제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 활성화 미래 정책 TF가 발표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바로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이 단체 관광객 비자를 면제를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나라를 개인
그 비자를 면제를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수혜주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그렇죠. 보고 네. 있는데 지금 코텍도 지금 보이네요. 카지노에 모니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전용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영종도이기 때문에 갈 수 있죠. 그리고 최고급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6월 4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72억 규모의 자사주 54만여 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실적도 보니까 매출도 영업이익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뭐 중국인들이 더 계속해서 단체 관광이 들어온다면 3분기 이상부터는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파라다이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맞서는 의견은 2차 전지인데요. 어제 거의 1년 만인가요? 에코프로 BM을 향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이지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2차 전지 이제는 좀 시각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EV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시장 크기 자체로 봤을 때는 ESS 시장이 EV만큼 그렇게 크냐? 아직까지는 EV는 둔하고 ESS 시장이 기대하는 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바랬고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수주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이 진짜 당분간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주도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2차 전지를 생각할 땐 항상 가격이 싸다, 많이 빠졌다. 이 두 가지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라던가 그리고 중국에서 공급 과잉에 대해서 감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이제 독일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다시 부활하는 제도 ESS 시장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생겼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예전엔 올라와도 기술적으로 뭔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그런 시세를 기대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상승세에 대해서는 좀 더 유지를 하면서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중 NCS를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ESS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지금 데이터 센터 확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삼성 SDI가 수주가 나온 게 아닌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대 심리가 강해졌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좀 긍정의 시각을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LG 엔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한중 NCS 여전한 관심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섹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엔터와 화장품입니다. 엔터는 이번 주에 실적에 대해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실적이 부진한 디어의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SM은 호실적에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역시 실적은 JYP를 봐야 될까요? 이게 실적은 좋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1, 4분기 때 여러분 실적 발표했던 3개월 전을 보세요.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 뉴스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 호실적 발표 위에 안 떨어졌으면 했는데 요즘은 호실적 발표 위에 왜냐하면 장이 너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호실적 발표율이 안 올라가면 이게 회사가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은데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이후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를 기대해 주시고 SM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만 그 매출 같은 경우에 19%, 영업이익도 무려 92% 급등한 476억을 발표를 했는데 자막에 지금 나가는 대로 음반이라든지 공연 실적이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굿즈나 MD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뭐 JYP도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8월 12일 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매출 같은 경우는 35%, 영업이익도 한 362% 급등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운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7%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9월 달 이후에 하반기 때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특히 중국 유커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여기에는 반사이익을 받고 SM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됩니까? SM은 텐센트에서 이미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엔터 그러니까 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이 그 IP를 이용해 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중국 유커들 또는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반사기를 받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투자해야 될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앞선 중국 모멘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좀 찾아주셨습니다. 자, 끝으로는 화장품인데요. APR이 결국에 아모레를 제치고 화장품 업계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CNC 인터 발표되고요. 내일은 파마리서치, 달바, 실리콘투도 남아있고요. 이 다음 타자 어디로 볼까요? 일단 달바로 보고는 있습니다. 달바요? 네, 네. 달바로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장격,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이제 거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괄목할 만한 부분은 APR이 지금 시총 1위에 등극을 하면서 화장품 산업 안에서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형주들 너무나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빠르게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중소형주들이 전 세계 화장품 트렌드에 빨리 반영을 하면서 그 주도권을 가져갔다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괄목할 만한 브랜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ODM, OEM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해외 시장에서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비비크림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비비크림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또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캐대언의 열풍이 저는 결국 화장품까지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캐대언을 보면서 결국 K-팝 아이돌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화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성들은 궁금해할 수 있고 그럼 그 화장품을 쓰는 것까지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캐대언의 나라로 가자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왔을 때 네. 소비를 어디 쪽에서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화장품에 대한 구입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온라인 몰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트렌드의 반영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빠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은 저는 하반기 때도 지금 숫자 잘 나오는 기업들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APR 그 Q&A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물론 2분기 때부터 있기는 하지만 크게 가격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들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은 산업이다 보니까 그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히려 SNS를 통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을 하면서 그런 가격에 대한 상승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대했던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면 잘 가지만 기대 안 했던 기업들도 급등을 하죠. 그 가운데 게임이랑 컨텐츠도 오늘 대거 실적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심주 열어볼게요. 카카오와 달바 글로벌. 달바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투픽으로 했던 APR하고 달바 글로벌 잘 달리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PR이 시총이 등극을 했죠. 시장에서 이제 네. 장중에는 8조가 넘었고 어제 종가에 7조 9,300억, 아모레퍼시픽이 7조 5,300억인데 LG생명까지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달바도 신생 기업들이 요새 잘 나가고 있는 트렌드이다 보니까 달바 같은 경우는 매출이 91%,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126% 급등을 하면서 APR도 그렇고 달바 글로벌도 그렇고 상장 이래 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것 같고요. 특히 달바 같은 경우는 2+1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미스트는 원래 겨울에 뿌리는 거, 선크림은 여름에 바르는 건데 두 개를 동시에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유럽에서도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유럽까지 진출해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지역별 니즈에 맞는 업종
그러니까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기업은 카카오인데요.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좀 오. 주목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다시요?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서클의 최고위층이 이달 방한을 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속도가 좀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저께 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비슷한 시기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카카오가 손을 뻗는다. 3인 체제 TF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맞물려서 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있는데 물론 카카오에 대한 실적 발표는 시장이 그렇게 기대는 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대표 AI에서도 탈락했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소화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저는 이 서클 관련돼서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또 TF 출범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좀 상방이 추가적으로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수급이 단단해지고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국가대표 AI 쪽에서는 뭐 오픈 AI와의 협력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국가 주도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AI 관련돼서 오픈 AI에 대한 협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일단 오늘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조정이 크게 들어올 때 스테이블 코인에서 방어를 잘해주더라고요. 카카오 대장주의 저력 다시 한번 발휘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